동양 문학의 톨킨이자 무협의 신필로 불리는 김용 작가의 사조 3부고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신조협녀인데요. 신조협녀의 뜻은 신조협과 배우자 혹은 신조와 의로운 한 쌍 정도의 뜻이라고 합니다. 독수리 조자가 또 제목에 들어있는데, 물론 사조영웅전에서도 곽정에게 충실한 한 쌍의 독수리가 등장했지만 신조협녀에는 그야말로 거대한 덩치를 가진 신조가 등장합니다. 이 신조는 한쪽 팔이 잘려 불구가 된 주인공 양과에게 혹독하게 무술 훈련을 시켜서 외팔이지만 절세무공을 할 수 있도록 전수하는 사부의 역할을 했고, 양과가 항상 이 신조와 함께 다녔기 때문에 강호에서는 신조협이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영어 제목이 더 리턴 오브 더 컨더 히어로스일 만큼 사조 영웅전에 나왔던 주요 인물들이 세월이 좀 흐른 모습으로 그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조협녀는 남녀 주인공 양과와 소영녀의 사랑을 축으로 한 연애 이야기에 무협을 뿌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주인공뿐 아니라 무협세계 이면에 숨겨진 여러 영웅들의 사랑 이야기가 배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협의 세계에서 훌륭한 성취를 한 영웅들 대부분이 자신의 사랑은 실패하고 후회에 가득 찬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요. 강호에서 당할 적수가 없을 정도로 무술이 뛰어난 영웅이지만 사랑을 잃고 평생 괴로워한다는 영화 동사서독의 설정이 이 신조협녀의 세계관에서 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조협녀의 이야기는 사랑에 실패한 여인 이막수로 시작이 되는데, 이막수가 등장하거나 퇴장할 때 유명한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 가사를 어디선가 한 번쯤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문세간, 세상 사람들에게 묻노니 정의 하물, 정이란 대체 무엇이기에 직교 생사 상허, 생사를 가름하는가. 생사를 가름하는가는 생사를 함께하는가 정도의 뜻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 시는 금나라 시인 원호문이 지은 시인데, 짝을 잃은 기러기가 괴로워하다 결국 땅에 머리를 찍고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었다고 합니다. 이막수는 이 노래를 OST처럼 부르고 다니면서 시련의 상처를 잊기 위해 사람을 죽입니다. 여주인공 소영녀는 이런 이막수와 같은 스승에게 배운 사매였는데요. 두 사람의 스승 역시 사랑의 상처를 간직한 여인이었고, 제자들에게 남자를 멀리하는 규칙을 지키게 합니다. 소영녀는 스승이 돌아가신 뒤에도 동굴 속에 살면서 이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랐는데요. 어느 날 자신의 동굴로 피신한 어린 소년을 구해주고 제자로 받아들이는데, 이 소년이 바로 사조 영웅전에 나온 양강의 아들 양과였습니다. 양과는 아버지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뜻의 이름인데요. 양강이 자신의 양아버지인 금나라 황야에게 충성하면서 송나라를 배신하고 비참하게 죽었기 때문에 곽정이 직접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다행히 양과는 아버지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나중에 중원의 무림고수로 성장했는데, 오히려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인 양과를 색안경 끼고 보는 것이 더 문제가 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교에는 성인은 출신을 따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자의 논어집주에 실려있는 말인데요. 순임금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죽이고 그 재산을 뺏으려고 했던 나쁜 사람이었고, 우임금의 아버지는 치수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많은 백성을 죽게 한 죄로 처형된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각각 명군이 됐다는 것을 예로 들면서 성인이 그 출신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이 신조협녀에 바로 이런 세계관이 흐르고 있습니다. 양과는 악인 양강의 아들이었고, 엄마도 일찍 죽어서 떠돌면서 자랐기 때문에 거짓말을 잘하고 남을 속이는 습관이 몸에 뱄지만, 사실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몇 배로 갚고 싶어하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아무 대가 없이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조영웅전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줬던 황룡이 양과를 의심하고 선입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곽정과 황룡은 대협으로서 천하의 명성을 떨치게 됐는데요. 이 부부의 딸 곽부는 경솔하고 제멋대로인 인물인데 어떻게 신중한 곽정과 똑똑한 황룡에게서 이런 딸이 나왔는지 어이가 없을 정도인데요. 반면 죄인의 자식 양과는 부모 없는 서름과 냉대를 받고 자랐지만 그것 때문에 비뚤어지거나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스승인 소용녀와의 사랑을 소중하게 지켜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후반부로 가면서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나쁜 남자 스타일이란 과연 어떤 남자일까요? 저는 여기서 나쁜 남자의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곽정과 황룡의 딸인 곽부는 물론 이야기에 나오는 모든 여자들이 양과에게 호감과 관심을 가집니다. 하나같이 양거거, 양오빠라고 부르면서 쫓아다니는데 그만큼 양과는 얼굴도 잘생겼고 무술도 잘해 능력이 있고 무엇보다 같이 있으면 심심하지 않은 유쾌한 유머 감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스스럼 없이 통하는 면이 있는 그런 남자인데요. 여자라면 누구나 원하는 남자인데 그 남자가 나를 좋아하지 않으니 나쁜 남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양과가 원한 사람은 오직 칼을 든 절세무공의 선녀인 스승이자 연인 소용녀 뿐이었는데요. 여자 스승과 남자 제자의 사랑은 지금도 화제가 될 만큼 파격적인 설정인데 유교적 사회에서 세상의 벽을 넘지 못한 양과와 소용녀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지만 실제 있었던 전투인 몽고와 남송의 양양성 전투에서 양과와 소용녀가 큰 역할을 하면서 두 사람의 사랑은 비로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김룡의 다른 작품에도 인기 스타가 주로 출연하지만 특히 신조협녀는 당대 최고의 중화권 청춘 스타가 출연하기로 유명한데요. 2006년도에 유역비가 소용녀 역할로 출연했는데 신비스런 선녀 같은 소용녀의 분위기를 가장 잘 살린 역대 최고의 소용녀라고 아직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작가 김룡이 먼저 신조협녀 책을 보내서 유역비에게 소용녀 역할을 부탁했다고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사조 3부곡 중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스케일이 큰 의천도룡기를 마지막으로 소개하겠습니다.